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3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죠. 좀 더 이제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2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진에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에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체계 안정시 일상회복 재추진 검토 소식.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금 증가를 하더라도 위중증이란지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확진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한폐렴이라 불렸었던 이 코비드19였을 때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다가 이게 변이가 되면서 치사율은 떨어지게 되고 전염률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 치사율이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만 치사율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 초기부터 40대 이하 사망자 수는 15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 외에는 순수하게 2020년 2월 달에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40대 이하는 156명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독감도 말씀드렸잖아요. 독감 걸렸을 때 진짜 너무 아팠다고. 미국 독감도 되게 심각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 사망자 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여버려요. 그럼 숙주가 죽게 되면은 바이러스도 같이 죽습니다. 같이 소멸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도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얘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이가 되는 거죠. 치명률은 낮아지게 되고 전염률이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중증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오미크론과 공존, 유럽 국가들은 속속 방역 완화. 최근에 아시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4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 해제를 한다 얘기했고, 영국은 이미 했죠. 영국도 풀었다가 갑자기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역학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거리두기 강화를 지속하게 되면서 힘든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해외 쪽에서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얘기도 많이 해요. 미국도 방역 조치 얘기 많이 하는데, 백신 얘기 많이 하는데, 뉴욕 근처 일부 주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LA 아시죠? LA 미국 서부 쪽. 여기가 서부라고 봐도 되나요? 미국 서부 쪽. 요쪽만 지금 강하게 하는 거지. 그 외 지역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회복 재추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일상회복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지난주 금요일이죠?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호텔 관련주들, 신라호텔, 그리고 유통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진에어가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진에어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 나왔다가 17%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진그룹의 해외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 단거리 노선은 이제 또 진에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대한항공이 어떤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장거리 해외 노선 쪽으로 영향을 많이 가겠지만은 단거리 해외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진에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여행 수혜가 또 갑자기 올라가겠죠. 그리고 설 명절 때 공항에 사람이 박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장거리 해외 노선인 대한항공보다는 이제 진에어와 같은 LCC 쪽으로 더 큰 수혜를 좀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해외 장거리 쪽보다는 단거리 쪽으로 좀 더 폭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에어 쪽으로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 양치기 소년 2020년 11월 달부터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제 네 번째예요. 근데 이전보다는 조금 전에 그 유럽 방역 해제 뉴스를 보여드렸듯이 예전보다는 이제 신빙성은 높아졌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여행이란지 항공이란지 뭐 카지노란지 뭐 신라호텔 같은 호텔이란지 뭐 이런 쪽으로 아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같은 경우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항공 쪽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국내 관광 쪽도 아마 이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그동안 양치기 소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방역이 해제가 될 거야, 끝날 거야, 엔데믹이 올 거야, 엔데믹 올 거야, 엔데믹 올 거야, 엔데믹 올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역 조치가 계속 강화가 됐었죠. 그런데 이전 세 번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이 방역 해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난 7월 달에 자 보세요. 지난 7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났고 21선 회복 실패, 21선 저항, 21선 저항. 항상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걸로 항상 시작을 하죠. 하락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 그리고 확인하는 지점은 단기 이평선 저항. 21선이든 5일선이든 저항. 요게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좀 깊게 보면은 5,500원, 좀 높게 보게 되면 6,0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5,500원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차적인 바닥, 2차적인 바닥, 세 번째 바닥, 소위 말하는 3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난 지점에서 5,500원에서 6,000원 구간으로 이제 높아졌어요. 올라갔어요. 지지라인이 올라갔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량 거래까지 터지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제 21선을 거의 안 깨죠. 이전 같은 경우는 21선이 일시적 이탈했다가 올라왔지만은 이제는 21선을 거의 지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보세요. 이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꺾이긴 하지만 1월달 시장이 안 좋았던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 추세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상 이제 저항이라 할 수 있는 7,400원대가 돌파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9,000원 보겠습니다. 일단은 분기점을 9,000원 볼게요.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다시 목표가를 설정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제 9,000원이 넘으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 최근에 또 새로운 특허를 내게 되면서 또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패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1차 분기점은 9,000원, 9,000원은 1차 목표 주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